불교평론이 포스트휴먼 시대와 불교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다가오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대비해 불교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전 원로의장 수봉 세민대종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통해 종단 화합과 안정의 공로가 크다며 패를 전달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뉴욕에서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음식 만찬 행사를 열어 350여 명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동고당 문성대종사의 항일 독립운동 업적이 인정받아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수진 스님은 문성대종사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마음과학원이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를 주제로 승려 연수과정을 열었습니다. 2박 3일간 전법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포교 방향을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해 활동 중인 부름 청년합창단이 일반 단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합창단에서 새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류. 인간이지만 기계일 수도 있는 상상 속의 신인류 시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포스트 휴먼 시대를 대비해 불교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간 23주년을 맞은 불교평론이 포스트 휴먼 시대와 불교를 주제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어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인간은 어쩌면은 아주 원시 시대에서부터 포스트 휴먼을 경험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과 그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극복해 나갈지 아니면 함께 가야 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거듭된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가고 있는 인류가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상상 이상의 현실, 포스트 휴먼 시대를 불교는 어떻게 해석하고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앙승가대 박수호 교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사회를 포스트 휴먼 사회라고 정의하며 포스트 휴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는 기독교보다 포스트 휴먼 시대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강조하게 되면 포스트 휴먼 시대하고 점점 더 멀어질 거고요. 그렇다고 포스트 휴먼을 강조하게 되면 창조주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기독교에는 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불교의 경우는 연기론적 세계관에 이미 비인간 주체의 존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신론적인 저항은 약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AI 부디즘 저자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류의 다양한 기술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포스트 휴머니즘의 탈신체화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특히 불교적 깨달음에 비유하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야말로 자신들이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탈신체화, 말 그대로 무여열반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어설프게 공부를 한 건지 어쨌든 간에 그런 논의들이 해서 자꾸 불교하고 친연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는 과정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그걸 다 찾아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고찰을 하고 있고. 이 밖에도 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코로나 시대의 생명 권력과 생명 정치, 동국대 이범수 교수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생명 문제를 발표하는 등 윤리와 도덕,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스트 휴먼 시대를 진단하고 불교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전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대종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어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통해 원로회의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며
원력과 공심으로 종단 화합과 안정에 지대하게 기여해온 공로가 크다며 패를 전달했습니다. 최민대종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제 체력이 허락하는 한 선수행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공로패 수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민대종사는 직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6년 수계하고 제8대, 9대, 10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 대종사법계를 품수하고 2017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원로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사찰 음식 만찬 행사를 진행해 참석한 외교관 등 350여 명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맨해튼의 중심지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수행의 일부분이자 수행자들의 식사법인 바루공양이 대형 화면으로 흘러나옵니다. 정관 스님과 직연 스님은 사찰 음식을 소개하고 건강식으로 잘 알려진 사찰 음식이 외국인들의 시선과 발길을 붙잡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뉴욕 현지 시간으로 23일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한국문화관광 페스티벌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찰 음식과 템플스테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1700년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사찰 음식 시연과 시식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치프리아니 42번가 이벤트홀에서 B2B 트래블마트 행사를 통해 여행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등을 홍보했습니다. 이어 사찰 음식 만찬이 마련됐고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각국 대사와 영사, 유엔 대사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I hope that through these experiences you can see what makes Korea so attractive. With that said, I'm glad to see so many professionals and distinguished hospitality industry representatives here this evening.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한국 사찰에서는 재료를 재배하는 것부터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 모두 수행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제철식 재료로 만드는 사찰 음식은 스님들의 수행을 위한 음식이며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바루공양은 지구 환경에 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식생활입니다. 문화사업단은 오는 28일 뉴욕 원각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등 한국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평생 계율을 지키고 보현 행원을 실천했던 동고당 문성대종사의 항일 독립운동 업적이 인정받았습니다.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는데요. 상좌 수진 스님은 은사 스님의 업적을 알리고 기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학인에겐 엄격했고 대중들에겐 자비로웠으며 한평생 계율을 지키며 보현 행언을 실천한 동고당 문성대종사.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성대종사에게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해 민족 자존의 가치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한 위협이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독립유공한 정황들은 사실 이제 곳곳에서 많이 보여지죠. 통도사, 해인사, 또 뭐 진주 호국사, 또 서울 쪽에 희문고고에서 보여지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적나라했던 게 해인사에서 만세운동을 부르고 1897년 경북 영천군에서 태어난 문성대종사는 11살 때 영축총림 통도사로 출가, 호은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한 조선불교 유신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어 1922년
33본산 주지연합의 주요 인물이자 친일 승려인 강대련을 쫓아내는 명고 축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비구성과 일본 여자와의 화친 성격인 결혼을 도모하는 한국 불교를 아예 말살해버리려고 대체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 추동적인 인물, 강대련이라고 하는 스님을 명고 축출한 사건, 그것으로 이제 우리 스님이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으셨습니다. 문성대종사 상자인 수진 스님은 2018년 유족이 아닌 제3자도 독립유공자 신청이 가능한 조항을 확인해 신청한 결과 독립유공자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진 스님은 독립유공자로서 스님의 업적을 알리고 기리기 위해 유공자 탑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유공자의 탑이라든가 또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짧게는 이제 독립유공 추서를 받았으니까 추모 달회나 음악회를 근간에 가을 좀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한마음 선원 한마음 과학원이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를 주제로 승려 연수 과정을 열었습니다. 2박 3일간 전법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포교 방향을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현대인들의 삶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포교 방안과 법회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마음 과학원이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를 주제로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 연수 과정을 경주 황룡원에서 열었습니다. 교육원 대행 스님의 주인공 관법을 담아 24일 해찬 스님의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나 중심 개인이에요. 오로지 살피지를 않아요. 이게 뭐가 귀한지를 몰라요. 정말 이 교육에 대해서도 인성 개발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21세기에서 아무리 이게 물질 문명 시대고 발달했다도 뭐가 빠져 있을까? 왜 이럴까? 25일에는 해자 스님의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에 원리와 사례를 나누고 해벽 스님의 뉴노멀 시대 법회 활용 방안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26일에는 해근 스님의 현대인을 위한 포교 강의를 마지막으로 승려 연수 교육을 회항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법회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본래 스님들한테는 지혜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그 안에 두드려서 신도님들께도 그 안에 지혜를 깨워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공심의 마음을 얻어가셔서 현장에서 잘 활용하실 거라고.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 스님들은 현대인들에게 맞는 포교 방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MZ세대라고 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저희가 공부가 좀 잘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이 수행이 많은 분들께 좀 잘 풀어서 좀 현대적으로 좀 쉽게 풀어가면서 좀 더 소통과 공감을 해나가면은 지금 한마음 선언에서 하는 그런 주인공을 찾는 관법에 대해서도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는 데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사찰해서 이끌어주고 전법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며 실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전한 한마음과학원 승려연수과정. 한마음과학원의 승려연수과정이 급변하는 시대에 전법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문화재청이 경북 영주 부석사 안양루와 범종각, 봉화 청암정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부석사 안양루는 국보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위치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중층 다폭의 팔짝지붕 형식으로 16세기 사찰 물루 건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중기 또는 그보다 이전에 사용된 오래된 기법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석사 범종각은 정면 3칸, 측면 4칸 규모의 중층 입공계 팔짝지붕 건물 형식으로 18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종각 건축입니다. 문화재청은 일반적으로 종각이 사찰 좌우에 배치되는 것과 달리 사찰의 진입 중심 축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물로 지정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 일연 삼국유사 학술제 시상식이 지난 25일 경북군이 인각사 국사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상식에서 박다은 씨의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의 구성 방식과 전승 의식이 최우수상을, 김은서 씨의 삼국유사에 나타난 불전의 유통 내력과 오민석 씨의 일연의 삼국유사 찬술 동기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은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꽃이자 학술 연구의 보고라며 삼국유사에 나타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학술을 정립하는 일은 후학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각사는 9월 3일 삼국유사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기원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사찰에 합창단이 많이 있지만 청년 성악가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봄 봉은사가 성악을 전공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해 활동 중인 부름 청년 합창단이 일반 단원 모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높이는 찬불가가 울려 퍼지는 봉은사의 한 연습실. 20, 30대 청춘 남녀들이 강사의 몸짓에 따라 찬불가 안무를 차근차근 배워나갑니다. 평소 해보지 않았던 동작에 어색한 미소가 새어나오고 다 외운 줄 알았던 안무가 생각나지 않아 주춤거리지만 밝은 분위기는 계속됩니다. 지난 봄 전문적인 음성 포교에 나서기 위해 봉은사가 새로 조직한 부름 청년 합창단의 연습 현장입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도 연습실을 찾아 단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청년 합창단 앞으로 더 분발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저는 또 뒤에서 열심히 후원을 하겠습니다. 부름 청년 합창단은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20여 명의 청년 불자들을 중심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적인 찬불가 보급을 통한 불교문화 창달이라는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단원도 모집하며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로 봉은사에서 신행을 이어가는 김윤태 단장과 이빈나 부지휘자가 분위기를 이끌며 합창단에서 청춘 남녀들이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특징상 솔로들이 많습니다. 다른 청년 불자들과 함께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면은 저희가 정말 적극 지원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 청년 합창단 조직을 처음 제안한 박범훈 원장은 프로 성악가를 중심으로 불교 합창의 질을 높여 문화포교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법회나 이렇게 공연을 할 때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돋보이고 포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종교보다 청년층 붕괴의 심각성이 두드러진 불교계에서 부름 청년 합창단이 선보일 젊은 신행과 포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내한의 선지식 금강경 강의로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는 김원수 법사가 이끄는 백성옥 박사 교육문화재단이 지난 25일 충북 충주 수안보 더 조선호텔에서 금강경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원수 법사는 개회사를 통해 수련회 3박 4일 동안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길 발언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의에서 김원수 법사는 백성옥 박사의 금강경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중될 인간 소외로 인한 중생들의 고통을 해탈시키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법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련회 회원들은 맑고 밝은 정법을 배우고 일념으로 아상을 소멸하며 수안보 법당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되길 발언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가 미래를 생각하는 금요기후행동 거리 캠페인 100회째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는 어제 울산 롯데호텔 앞 광장에서 상임대표 천도 스님, 공동대표 혜진 스님,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금요기후행동 거리 캠페인 100회를 기념하는 자축 행사와 거리 행진, 버스킹 공연, 나만의 환경 팻말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천도 스님은 매주 금요일마다 거리에 나와 시민들을 만난 것은 아름다운 지구의 환경을 미래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거리 캠페인이 시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20년 7월 17일 첫 거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원법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5일 백미 10kg 1,080포를 지역사회에 나눠 따뜻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원법사는 21개 읍면동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백미 1,080포를 전달하고 포항시청을 방문해 나눔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불자 한 분 한 분 기도로 마련된 소중한 백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마다 빠짐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원법사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부처님이 주신 쌀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법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4,000여 포의 백미를 포항시청에 전달했습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원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무명사 회룡선원은 지난 25일 부산 금정구청을 방문해 김재윤 구청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성금 700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무명사 회룡선원 회주 무명스님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최근 수해까지 겹쳐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잘 전달돼 스스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명사 회룡선원은 관내 아름다운 가게 구서동점에 1,44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전달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K-팝에 이어 K-푸드가 전 세계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이 그 중심에 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